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9돌세 즈음에서 우리나라 주재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25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무관단 단장인越南 사회주의 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9돌세 즈음에서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 명예리사 최동문이 25일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승리의 치리치를 맞으며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출을 내리고 이 땅의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해방전쟁 사족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존숭정도 업적과 더불어 온 세상이 아는 역사의 거상으로 그 이름 빛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 계시면서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출을 내리시고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좌지용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조국해방전쟁 사족지의 곳곳마다에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조직용도 하신 만고 졸세 애국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존숭용도 업적이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방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용하신 작전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1년 7월부터 이용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작전실은 반턱을 집이다 보니 겨울이면 벽에 송이가 호육해 불리고 여름이면 누기가 축축히 덜곤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방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저지경도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방에서 소집하고 하달하신 최고사령관 명령, 훈령만도 1006권에 달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 전화기로 수시로 변하는 전선정강을 보고받으시고 지도에서 몸소 확인하시고는 저 벽에 걸려져 있는 전선정강 지도에서 붉은색 실과 푸른색 실로 조그 간의 대치 상태를 표시하시면서 작전을 구상하시고 순례로 저지경도 하셨습니다. 2015년 6월 8일에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작전실 안에까지 들리시어 방안을 둘러보시면서 정말 수수하다고 한나라 최고사령관이 이용한 작전실이라고 하기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소박한 이 방에서 날강도 미제의 콧대를 꽂고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처를 열어놓으셨다고. 참으로 이곳은 우리 인민이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가야 할 국보 중의 국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족지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의 용도를 받는 나라와 인민은 필승불피한다는 초래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1950년대 조국수호 정신, 혁명포위 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자. 진심과 낙관이 넘치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3.5.1 거짓 전투에 참가했던 전쟁로병 주재현 동지가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에서 만경대 구역의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3.5.1 우리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적들이 총알이 산진 내의 40cm 높이로 스쳐 내려옵니다. 머리만 들어도 맞게 됐습니다. 철사막이 탁 맥히는데 바로 이러한 때 연대 공명소대 신연농무가 중당당한 몸으로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전사에 몸을 바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철장을 막 넘어졌는데 개인적 화점에서 그러다 김인택 도무는 자기의 몸으로 화구를 막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이제 돌격하려고 몸을 일으켜서 가자고 하는데 오른쪽에서 또 화점에서 불을 토합니다. 바로 이때 김영택 도무가 동무들하고 소리치면서
또 화점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적이 아무리 총을 쏴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젠 이 고지에서 몸을 맡기고 이 전우들의 복수하자 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서 3월 2일을 결명했습니다. 그때 성북동무가 나한테 얘기한 게 뭔가 자기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부위원장 너무 이 3월 고지가 끊는 전투가 끝나면 나를 입당시켜주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얘기했어. 좋다. 나는 대대민청 부위원장이니까 대대민청 보증은 내가 쓰겠다. 그러니까 성북동무가 기뻐서 내 허리를 부여안고 들고 사람합니다. 다시 저기 포사회를 하는데 포탄을 진짜 물 쏟아붓었습니다. 물 쏟아붓어. 금방 몇 분 전에 나한테 입당을 시켜달라는 전우가 시제도 못 찾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아까운 조류와 작별했습니다. 가열한 전투에 족이 전도 피 흘린 동리를 잊지 말아라. 쓰러진 전우의 원한 시스로 나가자 동무여 선열에게로. 저는 마지막에 부탁할 것은 오직 경의하는 총비서국이만 계시면 우리는 혁명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건 신념을 가지고 경의하는 총비서국에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탁할 거는 내 몸이 절대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건 진짜 인민의 몸이고 조국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해. 전쟁노병 동지의 이야기도 듣고 파편에 찢겨지고 불이 그슬린 이 깃발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때 350일 거지 전투에서 우리 인민군 용사들이 외쳤던 만세의 함성소리가 정말 기천에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 깃발은 우리 새 세대들에게 땅과 수령을 위해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전승세대의 녹슬 지어서 정말 참된 애국 청년들로 준비하라고 당부하는 것만 같습니다. 저국의 철음과 자주권을 용의롭게 수호한 전승세대의 저국수호 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굳건히 이어갈 새 세대들의 혁명적 요리가 날을 따라 더욱 거저되고 있는 속에 소송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50년대 저국 방위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13회에 안치된 592명 용들 가운데서 400여 명이 우리 민청원 용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22명의 화금학원 용들도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치된 우리 장태화 동지가 전쟁이 일어난 지 다음 날인 1950년 6월 26일에 전사한 분입니다. 우리 장태화 동지 전투에 나가기 전에 자기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장군님이 계시기에 조국도 있고 인민도 있고 미래도 있으며 이 아들 장태화도 있는 곳입니다. 만약 이 싸움의 길에서 이 아들 장태화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장군님의 전사답게 조국의 아들답게 혁명을 위해서 총천을 바쳤다고 이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편지를 남기고 22살 애어린 나이였던 우리 장태화 동지 전투에 참가해서 적 화점이 나타나자 남 먼저 이 적 화점을 피 끓는 총천의 가슴으로 막아 부대 진격로를 열어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13회에 안치된 10대, 20대 꽃나의 청춘들은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바쳐 싸운 참다운 애국자들이었습니다. 희생을 앞두고 우리 용훈 동지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했는지, 어떻게 적의 하점을 주저없이 마받아 나갈 수 있었겠는지, 아마도 승리한 조국의 내일과 우리 후대들을 그려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영웅 통솔됐었습니다. 연약한 여성이기 전에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영감이 쌓은 이들처럼 나도 자국을 위해 청소시설을 바라믿고 가볍게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공화국 영웅과의 상봉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강사 공화국 영웅 박인호 동지는 1968년 1월 우리의 신성한 용해를 불법 침입한 미제 무장 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단 14분 만에 납포한 위원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가 들어가는데 기회 들어가면 배가 폭발해서 물에 깔는다. 그러니까 사로잡자면 빨리 결사대를 모아가지고 올라가서 놈들 다 잡아내고 푸에블로호 끌고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결사. 전 세대들이 지녔던 소룡결사옹이 정신, 조국소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하며 교육위원회 일꾼들과 정무원들은 조국의 미래를 담보해가는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69돌 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우리의 국기 승리의 727이 25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성 동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출연자들은 불세출의 전설적 리용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영군술,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정신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서 기적의 전승신화가 창조될 수 있었음을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 선열들이 물려준 견결한 조국수호 정신, 혁명보의 정신을 넋으로 이어받아 조국의 부름 앞에 한몸 소슴없이 내대는 열혈의 충신, 새로운 기적과 위훈의 주인공이 될 청년 전의들의 혁명적 기상이 힘있게 과시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69돌 경축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시와 노래 모임 영원한 승리의 메아리가 25일 사동구역 장천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농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종혁 동지, 평양시당 위원회 비서 홍철진 동지, 농군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1950년대 조국수호 정신, 혁명보의 정신을 귀중한 사상정신적 재부, 혁명유산으로 간직하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를 충성다해 받들어 사회주의 건설의 주타격 전방에서 승전고를 높이 올려갈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드높은 요리가 세차게 분출됐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9돌을 맞으며 전승컵 보링 경기 대회가 25일 평양 보링관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양 보링 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기 대회는 단식과 복식, 강자급 경기로 나뉘어서 진행되게 됩니다. 경기 대회의 첫 일정으로 진행된 단식 경기에서 선수들은 정확한 공 던지기 자세와 공의 자리길 선택 등 평시에 연마한 높은 기술을 발휘해서 좋은 경기 장면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경기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삼복철을 계기로 각지에서 단고기 요리 품평회와 단고기 요리 경연들이 진행됐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삼복철 기간 단고기 요리를 보다 맛있고 용량가 높게 가공해서 인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단고기 요리 품평회를 조직 진행했습니다. 우리 경성 단고기 집으로는 연휴 때도 그러하지만 특히 이 삼복철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양하면서도 또 특색 있게 봉사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 품평회에 단고기 다리말이찜이나 단고기 백숙, 단고기 등심찜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요리들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황해북도에서는 단고기 요리 경연이 있었습니다. 도안의 여러 시군들에서 출품한 단고기 요리들은 과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잘 가공한 것으로 해서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7월 24일 18시부터 7월 25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3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하고 110여 명이 완쾌됐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7월 25일 18시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혈자 총수는 477만 2,780여 명이며 99.993%에 해당한 477만 2,440여 명이 완쾌되고 0.005%에 해당한 26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5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감염자는 5억 7,566만여 명이고 그중 640만 4,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의한 어린이 감염률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 소아과학회와 아동병원 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넉 주일 동안에 근 28만 7천 명의 어린이가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와서만도 전국적으로 6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악성 비루스 감염자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대류행병이 발생한 이래 1,39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비루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한 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속에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 4명당 1명이 12주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 후유증을 앓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8,000명의 감염자를 대상으로 2주일에 한 번씩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문의했는데 응답자들은 이전에 있던 증상들과 함께 감염증을 앓으면서 새로 발생한 증상들에 대해 호소했다고 합니다. 결과 약 23%의 응답자들 속에서 새로 발생한 증상들이 12주일 이상 지속됐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한 비만증이 있거나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앓을 때 탈모증과 머리 아픔, 목 아픔이 발생한 사람들이 장기 후유증을 앓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23%라는 수치는 아주 높은 것이다. 세계적인 감염자 수를 놓고 볼 때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장기 후유증에 걸릴 확률과 증상들, 위험 인자들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밝혀내면 치료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소치시에서 3일 동안 내린 폭우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구역에서 산림집들이 지금까지 물에 잠기고 도로와 하부 구조들이 파괴됐습니다. 또한 변전소들이 침수돼서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수십 대의 자동차가 물에 떠내려가는 등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정부는 24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지에서 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에 있는 온환 연유 저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는 불비한 전기 설비에 의해서 연유에 불이 당기면서 일어났는데 순식간에 저장고를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화재 규모가 큰 것으로 해서 주변 상공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복철 중에 하나인 중복입니다. 이 처복대에는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 영향으로 자주 비가 오면서 심한 무더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제부터는 점차 강화되는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높아져서 날씨가 무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33도 이상, 대기 습도가 70% 이상인 폭염 현상이 나타났고
수동과 은촌에서는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낮 최고 기온은 30.6도로서 어제보다 1.3도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며칠간 무더위와 폭염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서 평년보다는 3도,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남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오후와 저녁 사이에 한때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과 라손시,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선 흐렸다가 개이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미령으로서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도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염 현상이 있을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수동 지방으로서 35도 정도의 고온 현상이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무더운 삼복철이 사람들 속에서 심장 발작, 뇌졸중, 식중독과 같은 질병들이 발생하거나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특히 노인들을 비롯해서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12시부터 15시까지 야외 활동을 극력 삼가하며 과일물이나 약수를 비롯한 음료수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은데 지나치게 찬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후린 후 개였다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와 저녁 사이에 한때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였다가 오후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후린 후 개였다가 대기 불안정으로 저녁 한때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후린 후 개였다가 대기 불안정으로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존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는 개였다가 흐리고 조선 서해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